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에 어떤 거를 하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서 좀 꾸미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바깥에 나가도 조금씩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이 팔고 있고 이제 좀 백화점이나 여러 핫플레이스를 가더라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꾸며져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연말이 왔구나를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었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이어서 좀 국내 증시에서도 12월쯤 가면 이제 산타랠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만 보면 그런 기미는 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팔면서 지수도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주식을 한 100주 정도 준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가장 담고 싶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삼성전자 100주 정도 받고 한 몇 년 동안 묵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갖고 싶은지 궁금하니까요.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재밌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 스페셜 케어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또 진단쇼 함께 해주실 분들 많이들 찾아와 주셨는데 드릅조아님이 오늘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바른생활님 그리고 은서앵커님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을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달마당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꽥딱백점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댓글창에 안 나와주셨는데 혹시 지각하시는 건지 지각하셔도 댓글창에 출석 체크는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니 강의 주제를 제가 살짝 엿봤는데 이제 반도체와 관련한 미니 강의 주제죠. 네, 오늘 그 미니 강의는 제목이요. 반도체 역발상 투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그 96세의 나이로 작고한 전설적인 투자자, 우리가 존 템플턴의 얘기죠. 역발상 투자의 기제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반도체에 대한 역발상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D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3위 업체죠. 지난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 1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성명에서 내년 반도체 시장 수요가 경기 침체 우려로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내년 생산량을 4분기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줄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설비 투자 축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이죠.
이날이 16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이때 주가가 얼마 하락이 나왔냐면요. 6% 정도의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D램과 랜드프리시의 생산량을 20% 정도 줄일 것이다. 거기에다가 설비 투자 축소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주가가 6%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여파가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국내 정시로 다가왔죠. 삼성전자를 빼고요.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 보십시오. 미국 시간으로 16일이고 이제 그 다음 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주가가 6% 정도 이렇게 급락한 그 다음 날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D램 2위 업체인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이날 보세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9.95%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시초가가 10% 급락으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반도체의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17일 날 이렇게 10%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죠. 저는 이렇게 10% 급락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자, 앞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D램 그 시장 점유율 그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그 10월 달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사업과 관련해서 인위적인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밝혔죠. 글로벌 IT 수요하고 메모리 시장 악화가 이런 약세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감산은 없다고 밝힌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 1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호황을 대비한 저는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감산은 시사했는데 업황 회복에 따른 그런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SK하이닉스가 구체적인 감산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죠. 내년 2분기 정도는 아마 메모리 업황이 저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이크론의 감산 조치가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메모리는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한데 경기 침체로 수요가 만약에 좋지 않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밑도는 상황이 발생되면 가격은 이 메모리 가격은 적어도 하방 경직은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상승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하방 경직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의 5인방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뭐 피팅조 3인방 이런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팅조 3인방이 뭐 태강이나 뭐 성강밴드나 하이로코리아듯이 반도체 장비 5인방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을 뺀 겁니다. 빼고 좀 시가 종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볼륨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의 5인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리노공업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정을 받을 때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리노공업. 두 번째 PSK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권에 와 있죠. 유진테크. 제가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종목은 재무구조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여러분들 적자 기업을 추천하지 않고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의 금산이 드리는 이 종목군들은 실적과 재무구조가 최소한 A급은 돼야 됩니다. 원익 IPS, 한미반도체. 이걸 제가 순위로 따지면요. 이런 순위로 가시면 돼요.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된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한자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역발상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발상. 이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역발상적인 투자다. 여러분들 이게가 저 역자가요. 여러분들 거스를 역자예요. 저 필발자에다가 생각상자예요. 역발상이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생각과 여러분들 반대로 되는 생각을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최소한 지금 자리가 남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가셔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과 같이 해서는 남이 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 역발상적인 투자가 가능한 반도체 장비주는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나와 있는 5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다가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 아파트에도 어떤 비석에 새겨져 있는 말인데 주식에도 똑같이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수급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본다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5가지 종목들 꼽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이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역발상을 잘 이용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 또 새롭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진정주린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약에 진정주린이님도 궁금하신 종목 있다면 댓글창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꽹님께서 금산 전문가님 교수님 재질 같다고, 그중에서도 학과장님 재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산 전문가님 이 토마토 TV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던 거 감안하면 만약에 이 토마토가 토마토 대학교라면 학과장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치 있게 유머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육바라밀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달마당님도 이렇게 점심시간이라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점심시간에 저희가 꼼꼼하게 그리고 즐거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또 반도체 중에서 갖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제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반도체 투톱은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또는 한 번쯤은 들어가신 분들 있다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좀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특강으로 들어간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만약에 한 가지 종목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도 댓글창에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진단을 해볼 종목 공개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바른생활님이 보내주신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5,7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마이크로솔더블과 자회사 덕산 랩코어스를 보고 매수했다고 보내주셨고요. 여기서 5% 정도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 시점과 대응 방법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5,7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오늘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오늘 조금 위기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4% 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도 굉장히 얇은 박스 안에서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덕산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덕산 그룹의 그 기업이 세 개가 있죠.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진단해드리는 덕산 하이메탈이 있고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록스 딱 세 가지의 기업이 있죠. 이 상당히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이 덕산이란 그룹 자체가. 이게 나와 있는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 그 반도체 우리가 소재 중에서 솔드볼이라고 있습니다. 솔드볼하고 그다음은 우리가 카메라 모듈 쪽 있죠. 크게 보면은 사업이 그런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이 기업의 지금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그 이게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29억이죠. 이게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사전 계속 사업이익은 156억이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영업이익하고 지금 당기순이익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죠. 이거는 지금 기타 수익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에요. 덕산 하이메탈이.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은 현재의 업황과 이런 그 손익계산서나 또는 이런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놓고 봤을 때 현금 오름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무게 중심이 아직은 이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매매하실 때는 덕산 하이메탈을 하는 것보다는 덕산 데코피아를 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매매하실 때 덕산 그룹주를 매매할 때는요. 덕산 테코피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 나가는 기업이 덕산 테코피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상당히 유망한 섹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덕산 그룹주를 매매할 때는 덕산 테코피아로 매매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덕산 하이메탈은 최근에 그 저점이 얼마냐면은 5,300원이 최근의 저점입니다. 이 가격대가 5,300원이죠. 여기가 5,300원대인데 지금 주가가요 5,550원에 놓여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더라도요 5,300원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분께서 지금 5,700원에 이제 매수한 것도 보니까 상당히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 같아요. 이 종목도 보니까 5,700원에 매수했다는 것은 뭐 최근에 매수한 거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뭐 수익을 내고 매도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지금 중심이 이쪽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가지고 가시되, 이 종목은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에 놓여있냐면은 6,200원 정도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6,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지금 주가가 5,530원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 앞에서 제가 그 반도체를 반도체 5인방 장비주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6,200원 정도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제가 앞에서 반도체를 제가 장비를 말씀드렸을 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리노공업 한번 차트 보세요. 최근에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내가 괜히 리노공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종목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보세요. 이게 반도체 장비 종목이라도 이게 보시면은 종목군들의 여러분들 그 PSK 같은 종목도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한번 보세요. 탄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섹터와 이런 같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업체 중에서 있는 이런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산 아이메탈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데 다만 이 종목의 주가가 저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6,2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은 6,2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여기서 다른 꿀팁으로 덕산 테코피아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유망해 보인다는 평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마당님께서 너무나도 스윗하게 토마토 20주년 개국 축하드려요. 달마당의 계좌도 토통의 도움으로 빨갛게 물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예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맞아요. 토마토TV가 2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좀 빨갛게 단풍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앞으로도 이 계좌에 이 미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토마토 열매가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도굴협회님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미디어원을 미원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니까 정말 어딘가에 실존해 계신 어떤 분의 이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디어원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미원이라고 말을 하는 게 뭔가 더 입에 짝짝 잘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달마당님의 종목이고요. 코스모화학입니다. 25,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우선은 중장기로 들고 가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 시점을 언제쯤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23,000원 초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올라온 다음에 뭐 약간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종목이다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전문가님? 예, 이게 코스모학은 제가 아는 선배가 고향의 선배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이 종목을 벌써 한 1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상당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향 선배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길래 제가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기업이 나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 코스모화학 그러면 우리가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황산 코발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코스모화학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폐배터리 사업도 하는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성장성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주가가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높낮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자체는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당한 가격에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이렇게 한번 주가가 한번 대단한 상승세가 한번 나왔잖아요. 보세요. 주가가 여러분들 한 번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 정도의 파워풀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은 아마 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 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지금 보니까 60일 이평선을 깬 상태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좀 기술적으로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120일 이평선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요까지 하락이 나오면 안 되죠. 지금 120일 이평선을 깨고만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게 되면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매물 압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120일 이평선을 이탈해 버리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전 저점 자체가 이거 제가 손절 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손절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최근에 그 저점이 얼마에 놓일 종가상으로요. 21,800원입니다. 21,800원. 여기가 21,800원이에요. 그러니까 21,800원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매도를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는 한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그래서 이 종목은요. 위쪽에 보시면은 33일 이평선이 나와요. 요 33, 이게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잘 들으세요. 21,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은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은 33일 이평선이 있죠. 33일 이평선이 24,400원이 됩니다. 24,400원. 요게 33일 이평선인데요. 요 33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돌파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3일 이평선의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세요. 24,400원 돌파가 나오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손절가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24,400원 33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앞전 고점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기업의 업황은 상당히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 코스모화학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가격 구간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21,800원을 깨트리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4,4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그 전 고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코스모화학 통해서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비타민님이 보내주신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8,8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금산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8,800원이면 꽤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고 아마 올해 내내 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8,800원 대비해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손실이 좀 많이 난 상황일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심폐소생술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데이터 솔루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그 데이터 솔루션 매수 가격이 보니까 8,800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종목이죠. 여러분들 카카오가 그 화재가 났을 때 그죠? 그때 국내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인 적이 있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데이터 솔루션도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클라우드 업체들은 워낙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주가가 이거 추세를 돌려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보통 이 클라우드 기업들은 거의가 기업들이 뭐 60% 정도가 거의가 적자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상반기까지의 한 1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은 재무구조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죠? 현금 흐름표도 보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나와 있네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은 저는 좀 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카카오 지금 화제가 나왔을 때 주가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8,800원에 샀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8,800원이 어디냐면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이 가격대가 거기가 보니까 올 3월달, 4월달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8,800원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이 종목 주가가 3,900원까지 3,925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죠. 거기가 반토막이 나는데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주가가 반사 효과로 반등이 나왔을 때 7,000원 정도가 나왔을 때 이때는 좀 매도를 하셔야죠. 이때 왜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때는 주가가 3,900원짜리 종목이 거기가 7,000원 넘어갔으면 거기가 10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면 이때 한번 팔아줘야죠. 이때 매도 못 됐으면 또 한 번 또 기회가 또 왔잖아요. 이때 왜 매도를 못 쳤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인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한번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이 종목 매도 못하면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다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주가가 얼마까지 반등 나왔어요? 6,500원까지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6,200원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떨 때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손절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손절 올 때까지, 매수가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고요. 6,200원 정도면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6,200원까지 반등했을 경우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손실이 아직 메꿔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손절하기도 좀 꺼려지실 수도 있겠지만 6,200원에서 정리해보시고 다른 종목들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대한도굴협회님,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이 남극의 리튬이 7%, 니켈이 7% 이렇게 묻혀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진짜로 나중에 각광받으면 대한도굴협회님께서 도굴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뜬다면 이 토마토 댓글창에 다 같이 성지순례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리님 1등은 아니지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K 이노베이션 17만 2천 원에 15%예요. 네, 17만 2천 원이면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최근에. 근데 이게 주가가 하락해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목표가 설정이실까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뭐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제가 조금 높게 산 것도 있어갖고 네. 추가 매수를 한 것도 더 빠지니까 조금
걱정이 돼갖고요.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목표가 이 두 가지 부분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함께 설정해 주세요. SK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매수한 이유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우리가 SK 이노베이션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때 2018년도에는 8,000원의 배당을 줬었고 2019년도에는 3,000원의 배당을 줬고 지난해 2020년도 배당이 없었고요. 그다음 지난해에도 배당이 없었고 올해도 지금 실적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 과연 오늘 배당이 나올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은 궁금한데 최고로 배당을 많이 줬을 때가 2018년도에 8,000원 배당을 줬죠. 그러면 올해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실적이 지금 3분기까지가 4조 6천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올해 이제 배당이 예상되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이제 이게 IR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올해 배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배당이 8,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16만 8천원이면 배당이 한 5%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가져가는 거고요. 물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총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이 이제 내일 모레가 12월 달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최저점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러면은 우리가 셀업체인 SK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삼성 SDI는 그 자체가 2차 전지 셀업체고 그다음 LG 화학의 지금 그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이미 이제 지금 상장이 돼 있고 그다음 SK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 SK온은 이게 아마 이제 인적 분할해서 상장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이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SK온이 있으니까 이 SK온이 좀 실적이 좀 좋아진다면 SK 이노베이션 그 가치는 상당히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기업 자체는요. 지금 유가를 보시면 제가 국제 유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WTI 뉴욕 선물인데 보세요. 유가 보세요. 유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80달러예요. 배럴당 지금 80달러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앞으로 침체가 나올 텐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유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 이렇게 아마 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 있는 그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정유업체들은 그 정유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이게 정석입니다. 한 100달러 정도 넘어가줘야 또 다른 그런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실적의 피크가 나왔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피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피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실적의 피크아웃이 나와버리면 주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SK 이노베이션은 배당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번 가져가 본다. 만약에 배당이 없다고 하면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분께서 보니까 17만 2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 고점이요.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 보세요. 보세요. 그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죠? 요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가 이런 하락 트렌드,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와 줘야 되냐면은 주가가요. 적어도 20만 원 넘어와 버려야 돼요. 20만 원을 넘어오면 다시 상승 채널이 가동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0만 원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120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지금 보면은 항상 120일 입병선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도 120일 돌파가 나오고 돌파 나오잖아요. 한 번 더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 한 18만 6천 원 정도까지 한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번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만약에 배당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한 2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그런 제가 두 가지의 투 트랙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런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SK이노베이션 일단은 18만 6천 원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배당을 고려할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정유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종목 발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의왕님이 보내주신 대주전자재료입니다. 91,500원에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2차 전지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빠져서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목표가랑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대주전자재료도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2차 전지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움직인 게 셀업체하고 양극재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와 셀 빼고는 주가가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대주전자재료は우리가 음극재 쪽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아직도 뭐 추세가 살아 있잖아요. 그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세가 살아 있죠. 삼성 SDI 다 지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뭐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 2차 전지가 주가가 언제부터 상승이 나왔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2차 전지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은요. 본격적으로 사실 움직인 것은 물론 뭐 2017년도, 18년도에도 움직였지만 본격적으로 시세가 난 것은 딱 2년 전입니다. 이게가 2020년도입니다. 그렇죠? 2020년 초. 그때부터 사실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지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도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요, 지금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는 평균적으로 한 2, 3년 정도 오르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게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게 포스코 케미칼 주가잖아요. 이것도 본격적으로 사실 움직인 게 3만 원대가 2020년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때 당시가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3만 5천 원짜리 종목이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가가 22만 5천 원이잖아요. 거짓말을 좀 보태면요. 그냥 100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한 1분기 정도, 내년 1월, 2월, 3월 정도 되면 한번 피크가 저는 나올 것으로 보여요. 피크가 저는 내년 1분기 정도, 뭐 길면은 내년 2분기까지도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지금이 11월이니까 12월, 내년 1월, 2월, 3월 한 4개월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으나 계속해서 내년에도 2차 전지가 간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PR 자체를 놓고 보시면요.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대주전자재료도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1,500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크게 두려워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적어도 내년 한 1분기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적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주식이라 하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은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은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조금 잘못 들어가신 거죠. 그죠?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도 3% 하락하고 지금도 4% 하락하니까 이틀 동안에 거의 8%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아요. 이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 이거는 기다렸다가 이거는 적어도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일단은 91,500원에 2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그 대신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팔고 다시 한번 더 저점 매수하는 전략 오라 보여요. 물론 뭐 내년 3월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나 매수가 정도 오면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큰 바람을 갖기보다는 일단 매수했던 가격까지만 노려보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종목 해드리고 싶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 좋은날님이 보내주신 드림텍이고요. 15,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예, 이게 나와 있는 드림텍은 딱 두 가지 섹터죠. 스마트폰 부품주이면서 우리가 생체 인식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그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성장성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드림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이 종목은 여기에서 실적이 확 좋아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드림텍은 그렇게 봐요, 저는요. 이 종목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5,0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15,000원이면 사실은 이분께서 매수한 지가
지금 거기가 지금 2년 가까이 횟수로 지금 2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 매수한 가격대 15,000원까지는 기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한번 매도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이때 매도 기회를 한번 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더 요 상승세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대량 거래가 지금 실려 있잖아요, 그죠? 매물대가 제가 보세요. 이게 종목에 가려면은 이게 제가 매물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매물대잖아요. 이 매물대가 다시 한번 지울게요. 보세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매물대예요. 보세요. 이 매물대,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적어도 거래량이요. 지금 거래량이 98,000주잖아요. 1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져가지고 모멘텀이 한번 나와줘야 다시 반등이 나와요. 워낙 이분께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다가 적어도 11,000원 정도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좀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팔고 나올 것인가 결정은 지금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매물대를 계산해 보면은 11,400원 또 오면 여기서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림텍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가격 구간 잘 설정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이제 점심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졸리다고 댓글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오후장도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